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여론의 대이동이기도 하죠.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서 더욱더 주목되는 여론 흐름. 오늘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자, 설날 밥상에 당연히 정치 이야기가 올려질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총선 변수 가운데 보수 통합이 올려지겠죠? 어떨까요, 여론이? 그 보수 통합하면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네,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 사실 명절에 요즘은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명절 밥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 참 씁쓸한데요. 그건 피할 수도 없죠. 네, 그 피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대 간에 단절되는 것 아니냐. 네. 정치 이야기 너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수많은 뉴스는 쏟아질 겁니다.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통합 보수 신당이 나온다면 네. 이른바 이제 소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네. 의회의 결과입니다. 의회 결과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됐을 때 2가 되거나 비슷할 정도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그냥 정당과 각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사 결과 32.1%. 네.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까지 합했는데도 통합 보수 신당의 지지율 물어봤는데 25.1%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단독 지지율보다도 더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일일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열을 받아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 따끈따끈하죠. 네. 전국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RD 자동답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말씀드렸고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일단 이렇게는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 가칭 통합 보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네. 상당된다면 어느 정당 또는 단체를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통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그냥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자유한국당 32.1%, 네. 새로운 보수당 3.8%.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기만 해도 35%가 넘는데 그렇죠. 두 정당을 합한 신당, 네. 가칭이죠. 가정하는 거죠. 25.1%입니다.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게 시너지 효과,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오히려 이런 단순한 합계치보다도 낮게 나온다? 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 통합 보수 신당이 탄생이 안 돼서 그럴까요? 만들어진다면 네. 이런 전제로 지금 조사를 한 건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례일 수 있는데 네. 유엔커께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 많이 실시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정당이 합해지면 지지율이 20%대 중후반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사실 합당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물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더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하고 나서 지금 통합정당이 바른미래당이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5%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지금의 조사 결과대로 통합했을 때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꺼질 수도 있지만 또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없다는 네. 겁니다. 이른바 지금의 과정과 통합 보수 신당이라고 하는 당명에 대해서 비인지. 그러니까 질문에는 통합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정당의 이름이 기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네. 이게 일단은 원인이 됐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형식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정당이 가지고 오는 매력, 이 정당이 가지고 오는 효과, 이것 자체가 지지층들에게는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정작 이 지지층들이 합해져서 이 지지율이 높아지는 이 현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런 여론의 흐름이 앞으로의 통합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들은 정말 네. 이 보수 통합 작업이 미진하다, 또 가능성이 네.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속에서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통합의 주체들이 상당히 민심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코너 때 일종의 핵 인사식의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일단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일대 다 대결 구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이 보수 후보가 난립하면은 필패한다는 인식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정당 간의 철학이 같은지, 두 정당의 정책 기반이 같은지, 두 정당의 또 이념 기반이 같은지, 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은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수 재건의 3원칙을 이야기했는데 1원칙 아시죠? 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논의하는 사람들은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층들은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층과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은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어쩐지 이 섞어찌개 속에 조미료가 빠진 것 같은 첨가제가 빠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뜻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독자 신당을 선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네. 이 보수 통합의 빅텐트로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면 어떤 여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빅텐트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이건 어디까지는 예. 데이터상에서의 분석인데 그만큼 지금 우리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섞어찌개에 MSG가 빠져있다. 네. MSG를 뿌리면은 이게 건강하지 않지만 또 달콤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출마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네. 본인은 좀 길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몸에 좋은 걸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중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내 개인의 성공, 개인의 당선에 이 주력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를 또 분명하게 밝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도를 살려야 되는데 보수 일색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적어도 중도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만큼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적인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끌어올리려면 적어도 본인이 더 주목받고 본인이 중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갈 때는 결과적으로는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기반으로 볼 때는. 네. 그럴 때는 총선 이후에는 선택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해찬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 전 대표보다 비례 의성정당이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미풍이고 의성정당은 태풍이 될 수 태풍이야. 있다. 그럼 그 위력을 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그래도 범진보 진영이 유리한 국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 심판, 야당 심판 말씀도 물론 드렸고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카드가 많거든요. 대통령 카드도 있죠, 인재 영입 카드도 있죠, 추미애 장관 카드도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일종의 선거를 앞두고 오만 안심할까봐 이 이해찬 대표의 일종의 엄살 또는 위기를 통한 결집 이 전략이 더 커 보이는데요. 한 가지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네. 비례대표제의 지금 비례전담정당 이른바 위성정당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통합도 잘 모르면 이 백문이 불여일견 보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서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명을 네. 휴대전화 RDD 조사한 내용인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가 합니다. 뭘 물어봤냐면요. 질문이 비례대표를 일부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입니다. 그것도. 네. 아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 투표자 유권자죠. 10명 중 4명은 모릅니다. 지금. 네. 이게 뭐가 되는지. 심지어는 모 정당의 대표는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저는 작심하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뭐 실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데 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선거가 20, 30대의 표심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18세까지 이번 조사가 포함된 조사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조사가. 그런데 네네. 18세에서 29세까지는 10명 중 7명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모른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30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모른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제도에 대해서 과연 투표장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느냐. 아. 저는 이게 사실 이 인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면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 안철수 전 대표보다 무섭다. 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다. 이거는 네. 거꾸로 자유한국당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 타겟을 좀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 우리 유엔극에서 보셨을 텐데 네. 이번에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길쭉하게 정당 투표 용지에 이름이 실리게 되거든요. 1m 네.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도 그런 나옵니다. 농담도 이 네. 심지어는 농담삼아 초등학교 1학년에 키만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표용지 순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얼마만큼 이 자유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기정사실화한다면 이걸 순서지 위쪽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인지할 수 있느냐. 지지층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대 30대에게 공략이 가능할지. 이 특정 정당의 집단 투표를 정당 투표만 가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만 18세. 그래서 지금 20대를 향한 얼마나 선심성 공약이 많습니다. 이른바 데이터 빵원 정책, 대빵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정책은 듣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또 이제 60대가 중요한데 이 60대에서 전략 투표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냐?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에,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에 대해서 같이 등장하는. 근데 이렇게까지 이 선거공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유권자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만큼은 저도 단정하기가 어려워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안철수 전 대표도 네. 지금 얘기하기는 지금 여당의 보수 빅텐트로 들어라 이러니까 1대1 구도 네. 그거야말로 여당의 정략에 말려드는 거다. 이 가장 무서운 싸움터를 여당에게 가장 쉬운 싸움터를 그저 만들어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준연동형 선거제에 안철수 신당이 득을 볼 수도 있다? 정당 네. 득표율을 올려서 이런 네. 판단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부질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부질이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 지금처럼 뭐 위성정당 나오죠. 그럼 유권자 심리는 뭐냐면 일종의 혐오 심리가 발생합니다. 전면적 혐오 심리. 그러면 다 싫다. 그러면 나는 중도니까 차라리 실용적인 정책을 뭔가 쏟아내는 네. 또 제안하는 네. 또 중도 정당에다 나는 투표하겠다. 이런 정당 투표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런 것을 기반으로 멀리 대선으로 가본다. 자, 이런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날 밥상에 올려질 또 하나의 메인 디시. 검찰이 아닐까 합니다. 이 키워드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거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에 이어서 최근에 검찰 직제 개편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내일 중에 네. 빠르면 중간 간부 인사가 또 있을 예정인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전격 Z작전, 전격 G작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추미애 한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국민 여론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앞서, 있습니까? 네, 앞서 이제 우리가 고위공직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직제 개편이 이 공안 그다음에 특수 이쪽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했는데 이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부적절한 조치다. 51.2%, 네. 적절하다가 43.2%로 부적절히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전국 502명, 조사 방법은 동일하고요. 앞서 조사와 응답률은 4.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결국 작동한 것은 중도층 표심이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그렇고 20대 민심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공정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음. 좀 더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개혁은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이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뭔가 이 청와대 수사와 관련돼서 공정한 것이냐 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댔을 때 중도층 표심은 부정이 50%를 웃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20대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인사다가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 이 검찰 수사 관련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검찰 고인사에 대한 여론 반응에 이어서 이번에 직제 개편에 관한 이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 역시 윤석열 검찰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 또 하나의 카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에 이제 보여지네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상갓집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여론의 이 흐름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로도 연계가 될 텐데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아무래도 뭐니 해도 설 민심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민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지금은 대체적인 박스권인데 아주 최근 조사는 부정이 좀 높아진 그런 결과 추세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힘겨루기, 그러니까 청와대, 법무부, 그다음에 또 정 반대편에 서 있는 검찰, 또 자유한국당, 보수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팽팽한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 형성 최근 들어서 뭔가 등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게 바로 경제와 관련된 부동산, 또 북한 이슈. 우리 쪽에서는 계속 이게 핵대 정책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면에 북한은 너무 냉랭하거든요. 네. 이런 한 기류가 또 중도층에는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지지율, 글쎄요, 이 설날 밥상 이후에 경제 이야기가 더 부각될 가능성,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왜 안 만들어지냐, 청년 세대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설 명절의 여론 그 이후를 다음 주에 또 소장님을 초청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